여러분, 로봇과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일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혹시 미래에는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제조업과 운송업에서 로봇과 자동화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은 공장에서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여 일하는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서로의 강점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일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간은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로봇은 반복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로봇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로봇이 일부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2030년까지 약 9천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로봇과 AI를 설계하고 관리하며 인간과 기술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뉴스가 되었죠.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제조업과 운송업 같은 분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줄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수많은 운전기사들이 도로 위에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런데 이게 단지 일자리 상실이라는 문제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깊은 변화의 시작일까요? 사실 로봇 시대가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인간다운 일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일의 의미가 재정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방식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죠. 특히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기회를 찾고 기존의 일 개념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선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예술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은 예술만큼은 인간의 고유 영역 아니겠느냐라고 하시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들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만든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는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43만 2천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술조차도 더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거예요. 예술의 가치가 단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바로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인간이 가진 창의성과 감성은 기계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기계도 그 틀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와 표현입니다. 인간의 예술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창작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AI가 아무리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결국 인간이 부여한 의미가 바탕이 됩니다. 로봇과 인간이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반려로봇 아이보 웨이버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사람들의 정서적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로봇은 단순히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로봇과 교류하면서 마치 진짜 반려동물과의 관계처럼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로봇이 진정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로봇에게 감정적 애착을 느끼게 하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감정을 모방하는 AI가 정신건강 분야에서 상담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AI 상담사는 사용자의 언어 패턴과 음성 톤을 분석하여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물론 이 AI는 진짜로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인간과의 정서적 교류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발전은 로봇과의 감정 교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감정을 가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미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는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로봇들이 진짜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반려로봇과 인간의 감정적인 교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라이자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이 기계와 대화하면서 마치 기계가 실제로 감정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1960년대에 개발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일라이자 그 시초였죠.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말에 반응하며 간단한 상담 역할을 했는데 사용자는 일라이자가 진짜로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알고리즘이었지만 사용자들은 기계가 감정을 가진 것처럼 여기며 깊은 연결감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가 로봇에게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로봇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큰 폭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반려로봇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고 감정을 흉내내며 대화를 이어가는 로봇들이 상담자로 사용되기도 해요.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로봇과의 관계도 진정한 인간관계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결국 로봇과 인간의 감정 교류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를 탐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인공지능 판사는 과연 공정할 수 있을까요? AI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법적 판단을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에서 로봇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AI가 법적 판단을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다면 인간 판사의 편견이나 감정적 오류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미 로봇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이 판례를 분석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초당 수억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인간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효율성만이 아니에요. 법적 판단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인공지능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더라도 그 안에 인간의 경험과 가치 판단을 담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법적 판단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인간사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AI의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 시대에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로봇이 많은 일을 대신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간다운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의 저자인 구본권은 기계에게 맡길 수 없는 복잡하고 난감한 일들은 결국 사람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창의적 대처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겠죠. 결국 로봇과 AI가 발전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며 도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 좁혀질 것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감정, 인간다움, 그리고 복잡한 가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술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인간다움을 더욱 강조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한 주제들은 모두 로봇 시대라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와 경쟁하지 않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 더 인간답게 살기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